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어때요? 피로에 빨리 지치시죠? 제가 피로에 지치신 분들한테 정말 꿀팁, 정말 좋은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심층수 500ml 준비를 하시고요. 이 파워 비타 에너지가요. 야, 제가 사실 한 포만 타 먹어도 효과를 봐가지고 별로 안 피곤했는데 제가 이제 그 미팅도 있고 산에 갔다 오고 영어를 하는 시간에는 영어가 요즘에 제가 항상 3시간씩 해요. 화장실도 안 가고 3시간을 하는데 요즘에 우리 영어 선생님이 애터미에 이제 관심이 생기셔서 이제 애터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이제 훌쩍 1시간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시고 저희 집에 한 4시간 정도 있다가 가시게 돼요. 그러면 보통 시간이 한 새벽 1시 40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7시 15분에 있나거든요? 7시 15분에 있나면 하루 종일 눈을 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산에 갔다 오고, 또 미팅 갔다 오고,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거기다가 그 영어를 새로운 거를 주입시킨다고 해보세요. 집중이 완전 흐려지거든요. 근데요, 제가요, 요 한 포 말고 2포를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이 비타민 C 2000을 같이 먹거든요. 와, 너무 깜짝 놀란 일이 생겼어요. 제가 하루 종일 3시간 동안 졸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제는 한 포에서 좀 시간 스케줄이 좀 꽉꽉하게 하루 12시간이 넘는 스케줄을 한다. 그러면 저는 파워비타 에너지를 2포를 탑니다. 와, 진짜 이건 필수예요. 그리고 비타민은 다 먹어요. 비타민 B까지도 같이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속이 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도 뜯어지고요. 요렇게 가로로도 뜯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500ml 심층수에다가 이렇게 탑니다. 이렇게 타요. 와, 진짜 제가 항상 스트레스였거든요. 막 영어까지 하고 미팅까지 하고 막 그때 또 저번 주 일요일 날은요. 어, 제가 7시에는 나와야 되거든요, 저녁에. 저녁에 7시면 나와야 조금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좀 1시간 약간 좀 자야지만 보충이 돼서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날따라 우리 스폰서님이 이 필을 받으셔가지고 끝내질 않으시는 거예요. 끝내질 않으셔갖고 8시에, 저 영어 있어서 이제 가야 된다 했더니 까먹었대, 영어 한지를. 그래서 제가 진짜 속에서 막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영어 3시간 동안 여러분, 말이 3시간이죠. 여러분, 화장실도 안 가고, 풀로 3시간 동안 공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지진나거든요. 그나마 제가 목표 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간절하게 이게 필요하고 너무 하고 싶다는 그 목표 의식이 뚜렷이 있기 때문에 졸지 않는 거지. 진짜 피곤해요, 여러분. 그 말이 3시간이지. 근데 선생님이랑 제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어차피 저한테 1시간을 그냥 무료로 해주시는 거 아니냐. 제가 다음날 또 새벽에 또 일어나야 돼서 제가 그 다음날 또 원주, 여주 이렇게 멀리 장거리를 가잖아요. 그럼 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2시간만 영어를 하고 1시간만 우리 저기 애터미 얘기를 합시다라고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선생님 저한테 1시간을 무료로 가르쳐 주시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안 된대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진아 씨 실력 안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 진짜 훌륭하시다. 진짜 너무 제자의 사랑이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알겠어요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 그러면 2시간 반만 하고 애터미를 한 30분만 얘기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는 어차피 애터미 얘기하면 좋죠. 그리고 잠도 깨요, 애터미 얘기하면 갑자기. 그래서 그래 했는데, 정말 딱 시계를 맞춰놓고 12시 반이 됐어요. 여러분, 오후 12시 반이 아닙니다. 오전이지. 근데 새벽이잖아요. 그 12시 반이 딱 됐어. 그럼 2시간 반 공부를 한 거거든요. 저희 선생님이 일요일 날 저녁 오후 9시 45분에 정확히 저희 집에 도착하세요. 저희 집에 딱 도착하시면 그때부터 스타트하면 12시 45분까지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딱 3시간 풀로 하잖아요.
근데 12시 반까지만 딱 하고 그 나머지 30분을 애터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했는데 12시 반이 돼서 이제 책을 딱 덮고 이제 애터미 30분 빨리 짧게 얘기해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갑자기 태국 가입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 1시 40분에 끝났어요. 애터미 얘기도 1시간. 와, 근데 여러분, 이 파워 비타 에너지, 그리고 비타민 C 2000, 요거 두 개, 두 포 꼭 타드세요. 요 500ml. 와, 잠 깨요. 제가 선생님 오시면 요거 타드리려고, 선생님 파워비타 에너지 드릴까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이제는 이 효과를 보셨잖아요. 이 효과 보고 가입하셨거든요. 그러더니, 저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것도 딱 펼쳐서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필요하신 분들은요, 꼭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잠이 진짜 안 와요. 저는 진짜 여러 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저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하죠? 현장. 이론은 여러분 그 제품 설명 뭐 이런 거 있죠? 모든 본사가 주관하는 세미나만큼 정말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치만 회사에서 못하는 게 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현장 경험. 그리고 어떻게 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진짜 정말 리얼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완전 기초자들, 초보자들을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게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1년 하신 분들, 3년, 5년, 막 더 길게 할수록 제 얘기를 알아듣는 속도가 더 빠르실 거예요. 근데 제 말을 진짜 머리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들었을 때 정말 사업 속도가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소비자 전달하는 방법과 여러분 제대로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애터미 제품을 쓰고 효과를 확 보는데 잘못 전달해 주다가는 애터미 제품 안 좋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 전달 방법, 그리고 파트너.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생겼어요. 근데 스폰서를 이렇게 미팅을 시켜줬을 때의 자세. 이거 되게 초보자분들 실수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 전달 방법을 하실 때요. 제일 많이 이제 그 실수를 범하신 게 뭐냐면, 우리 그 미백 라인 있죠. 기미 없애서 우리 미백 라인 같은 거 있잖아요.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의 1번이라든지, 비타민 라인은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바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제품 강의를 들어보시면요. 그 미백 라인은 반드시 기미를 없애준다고 해서 아침에도 바르고 저녁에도 막 듬뿍듬뿍 바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침에 바를 때는 햇볕을 닿죠. 그럴 때는요, 선크림을 자기 평소 바르는 것보다 더 3배 이상 두껍게 발라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미백을 선크림을 보통 두껍게 바르라 그러면 잘 안 발라지거든요. 이렇게 다른 화장품도 더 덮어야 되고 막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냥 기미 라인, 이 미백 라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앱솔 스노우 세트는 아예 저녁에 바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비타민 그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 있죠? 우리 0123이잖아요. 거기에 1번이 미백 기미 라인이거든요. 그거는 저녁에만 바르도록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탁 터트리고 흔들잖아요. 그럼 그 가루 알갱이가 녹는 데까지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침에 터트리고 이제 일을 보고 스케줄을 보고 저녁에 이제 바르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침에도 바르는데 선크림을 안 바른다. 그러면 오히려 더 기미가 더 많이 생기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 제품 좋다고 그냥 써봐, 알아봐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야, 왜 이렇게 기미가 더 진하게 나는 거야? 이런 현상이 날 수 있으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미백 라인은 조금 그냥 저녁에 바르라고 추천을 해주시는 게 좋다. 아시겠죠? 그리고 소비자 전달을 할 때 그 사람의 연령층,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내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 그냥 제품을 막 전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젊은 20대인데 막 해모이 먹으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저도 엊그제 그 순간 착각해가지고 그 브라질 친구가 있는데 그 브라질에서 온 뉴질랜드에 산 브라질 친구가 20대예요. 아, 근데 제가 생각 못한 게 그 화장품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도 그냥 나이대를 순간 까먹어가지고 해모임을 싹 다 챙겨간 거야. 근데 그게 실수였죠. 그 사람이 해모임을 잘 먹어주면 다행인데 젊은 20대는 별로 건강식품에 관심이 없더라. 차라리 뭐 비타민C나 이런 좀 뭔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유산균, 이런 다이어트, 보이차, 이런 다이어트나 이렇게 미용 쪽에 관심 있는 건강식품이면 몰라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기 엄마들 있잖아요. 애기 엄마들은 자기를 꾸미는 데 관심이 없어요. 30대라도 애기 엄마면 애기용품을 전달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애기한테는 나는 싸구려를 써도 우리 자식한테 좋은 거 먹이거든요. 우리 친척 언니가요. 정말 짠순이거든요. 완전 짠순이고 정말 정말 진짜 아주 그 돈을 잘 안 써요. 소비 낭비하지 않고 저금을 잘하는 되게 알뜰한 친척 언니죠. 근데 아기를 이제 가졌어요. 아기를 가져서 유모차인가 이거 앉아 이게 이렇게 띠 있죠. 이게 아기 매는 띠. 그거를 샀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야, 애기용품이 너무 비싸. 그 100얼마 주고 샀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애기용품을, 그 언니가 워낙 짠순이어가지고, 뭐 당근마켓이나 이런 거에서 그 중고 시장에서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기 거는 자기 자식이 첫째잖아요. 이제 첫 애기잖아요. 한번 유산을 하고, 이제 다시 애기가 다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자식이. 그래서, 우리 그 짠순이 언니가 애기띠를 100월 168만 원이라 했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와 저런 짠순이도 자기 자식한테 정말 좋은 거를 쓰고 싶어 하는구나. 둘째부터는 그냥 막 쓴다 그래요. 근데 첫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짠순이든 뭐든 그 애기 엄마들은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를 입혀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기 때문에 막 야 너 화장품 써봐보다는 애기 용품을 주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떨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하더라도요, 관절 쪽에는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항상 관절 쪽에는 안 좋아요. 그러면 관절 쪽에 안 좋은 제품을 추천하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야, 그 뉴질랜드 우리 회장님이 그 강의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우리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외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해외 직구 막 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우리 애터미도 그런 직구 업체에서 최고로 그 절대 가격을 만든다 했거든요. 직구 쪽에서도. 와, 근데 스타트를 시작했던 게 뭐냐면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관절에 좋은 그 머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홍합 갑자기 이름 또 생각이 안 나. 제가 그 공지 올려드릴게요. 그 이름을 갑자기 머슬이라 그러던데? 근데 그거 있죠. 저는 터마신을 먹어봤는데 터마신을 먹고도 무릎이 아프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터미에 그게 제품이 없었을 때는 코스트코나 그런 데서 사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뉴질랜드에 그게 있는 거예요. 원조 100%. 그래가지고 그게 있잖아요. 무료 배송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세 세트 사면 무료 배송이 되더라고요. 그게 뉴질랜드에서 뚱뚱해도 그것만 먹으면 관절이 안 아프다고 해서 그렇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와, 근데 확실히 우리 GS 글로벌 세일즈 글로벌 소싱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 배송 절대 가격을 만들었다는 거. 와, 벌써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 세계 이제 애터미가 커지면 이제 GS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진짜 해외 직구 정말 싸게, 정말 그 배송비가 없으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부담도 없고. 그리고 포인트도 높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너무너무 좋겠죠? 저거 사고 싶었는데, 저는 빨리 기다려지는 게 뭐냐면, 대만 파스. 야, 제가 이 운동을 어렸을 때, 초롱이 홍합, 그린, 그린 링머슬,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역시 뉴질랜드에 사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요, 그리고, 대만 파스가 되게 유명하다는 건 들었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지? 막 이랬는데, 뉴질랜드에서 처음 이제 뽀 사장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 뉴질랜드에서 이제 선물을 갖고 온 게 대만 파스를 갖고 오신 거예요. 애터미 대만 파스.
그래서 진짜 써보고 싶었는데 딱 제가 진짜 손목이 이렇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운동할 때 그 터널 그 후유증이 생겨서 이게 꺾였거든요. 꺾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밀지도 못하고 발로 밀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또 뭐였더라? 그 저기 제가 이렇게 손가락 많이 만지잖아요. 핸드폰 하다 보면 그러면 여기가 자꾸 시린 거예요. 아프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꺽꺽꺽꺽 막 이렇게 눌렀거든요. 안 아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비가 올 때 최근에 비 계속 오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그 대마파스 제가 그냥 아껴 쓰거든요. 그리고 너무 효과를 봐가지고 어디 구할 데 없나 어디 구할 데 없나 했더니 저희 스폰서님이 하도 해외를 많이 다니까 있다는 거여서 저희 터널 주문 때문에 손이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그 한 박스인가 두 박스를 얻어다 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지금 아껴서 아플 때마다 쓰거든요. 야, 그거 딱 붙이면요. 너무너무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시원하면서. 야, 진짜 대마파스가 빨리 그 GS가 되기를 지금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좋아요. 와, 그래서 우리 애터미가 벌써 미래를 향해서 벌써 계속 준비하고 있잖아요. 소비자가 이 제품에 반한.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어떤 우리 회원 중에요. 그냥 애터미를 안 하고 너무 제품이 대만 파스가 좋아서 어떤 공장에서 그걸 봤는데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얻어오니까 되게 비싸게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대만 파스 가격을 정확히 몰랐으니까, 그렇게 비쌌구나. 이랬는데,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또 대만의 자녀분들이 살아가지고, 그렇게 안 비쌀 텐데.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맞다. 대만 파스 한번 얼만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야겠다 했더니, 그거를 갖고 오신 분이 되게 비싸게 팔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 게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자녀분이 이제 대만에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얻어다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제품이 좋으면, 제발 좀 어떻게 좀 구해주세요. 막 이렇게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터미는 진짜 제품의 퀄리티가 너무 좋고 싸다. 그래서 저도 대만 파스 이제 떨어지면 또 이제 우리 사장님한테 대만 왔다 갔다 하시면 한테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파워비타 에너지가 뉴질랜드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뉴질랜드 분들이 그거를 옛집을 우리 생겼죠. 그걸로 직구를 하셨는지 아무튼 그거를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갔더니 그걸 써봤더니 이 파워비타 에너지 효과를 보더니요. 다들 뉴질랜드에서 지금 눈이 반짝반짝거린다고 그 짱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도 파워비타 에너지 최고 최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국내에서 내수 시장까지 이게 이 중소기업에서 점점 점점 잘 되겠죠? 저는 진짜 이거 딱 먹고 오늘 저희 파트너님도 오늘 그 얘기 했는데 뉴질랜드에서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지금 이 파워비타 에너지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탄산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거 먹고 나서부터는 요게 습관으로, 이거 건강 주스나 마찬가지잖아요. 탄산을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탄산 드시는 분들한테도 요걸 추천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탄산을 먹었는데 이제는 안 먹는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또 저희도 부탁드려요. 대만 파스. 지금 대만 파스 다들 난리인데 내가 구할 수 있으면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소비자 전달을 하실 때는 내가 정말 리얼하게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우디에 물건이 잘 도착했어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요, 너무 그 단속이 심해서요. 책 같은 경우도, 책을 누가 팔아요, 요즘. 그쵸? 근데 책도 니네 이거 파는 거지 하면서 단속이 심해서 막 뺏긴대요. 그래서, 제발 잘 도착했으면 좋겠다, 잘 도착했으면 좋겠다. 근데 잘 도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에 오픈이 안 된 나라들 있잖아요. 어떡해요. 오픈 좀 시켜주세요. 오픈 좀 시켜주세요. 이런 분들 있죠. 저도, 어떻게 해야지 오픈되지? 어떻게 해야지 오픈되지? 했는데, 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그 나라의 membership이 계속 늘어나고 제품이 계속 그쪽으로 나가면 본사에서, 애터미, 사우디에서 저렇게 잘 되고 있네? 그럼 빨리 오픈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오픈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우디 분이 맨날 기도를 한대요. 정말 어렵지만 꼭 오픈이 되겠다고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그 얘기를 했어요. 너에게 오픈될 기회가 생겼다. 그랬더니 너무, 어떻게 하냐고. 이 친구는요, 영어하고 저기 사우디 말
그리고 인도말 하죠. 인도분이니까. 사우디에 사는 인도분인데 그 한국말로 계속 번역기를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맨날 기도를 한대요. 오픈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멤버십을 늘리면 된다. 이제 그 일단은 멤버십을 늘려라. 러시아가 옛날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세미나 때 러시아가 오픈 안 됐는데 어떤 분이 러시아의 소비자들을 계속 늘려가지고 막 몇천 명 모아놨다고 그 얘기를 했던 그 스피치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맞아 맞아 맞아. 그거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정보를 줬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는 어떡할까요? 그분이 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기도를 했더니 그럼 이제 미친 듯이 이제 멤버십을 등록하려고 하겠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미리 정보를 알고 미리 그거를 오픈도 되기 전에 멤버십을 늘렸다. 그럼 남들보다 몇 배 속도가 빠를까요? 1년, 2년, 3년 지나보세요. 진짜 오픈 딱 되면 그 속도가요. 최고 1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여러분 꿈이 아니라 그렇게 될까가 아니라 벌써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어디였더라? 싱가포르인가 말레이시아에 어떤 한 분이 일본 소속인가? 그쪽으로 국적을 먼저 가입을 해놓고 말레이시아에 사는 분이었는데 이거를 정보를 알아듣고 계속 둘, 넷, 여덟, 배가 속도로 계속 늘렸던 거예요. 가입을 계속 시키고.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지금 최고, 그 말레이시아인가 싱가포르에서 지금 최고로 지금 그 리더가 지금 최고로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도 이도 총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공자들의 이야기. 여러분, 그거는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행동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 파트너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원, 생생하게 이제 꿈꾸고 학원을 하는 거를 이제는 참 그거는 이제 깨달았대. 그래서 아침에 나는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어떤 일이 있을 거고 우리 최재학 부장 글로벌 파트너 아니 글로벌로 나갈 가수가 될 거다 이런 학원을 하신대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음 단계를 알려드렸죠. 여러분, 근데 생생하게 꿈을 꿨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모든 사람들도 다 꿈을 꿔요. 근데 왜 그 현실로 안 일어나죠? 꿈만 꿔서 그래요. 여러분. 꿈만 꾸면 꿈이에요, 꿈, 진짜. 아시겠죠? 그럼 망상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생생하게 꿈꿨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행동으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부딪히면서 그런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꿈을 꿨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파트사님한테 이제 학원을 하시면서 계속 생생하게 꿈을 꾸셨으면 이제 목표 설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동을 하셔라. 그러더니 정말 모든 걸 그대로 흡수하면서 실천을 하셨더니 너무너무 진행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즐겁게 일을 하면요. 일은 즐겁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뉴질랜드 너무너무 잘 되고 있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원래 애터미에서 이렇게 제가 통계를 보면 겨울 2월 달, 그리고 여름 7, 8월 달은 사업의 매출이 좀 저조해져요. 총단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매출이 반은 떨어진다고. 근데 저희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뉴질랜드가. 그래서 총장님 참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그게 왜냐면 보통 이게 떨어지는데 성장이 막 되고 있으면 어떠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는 사람들 이거를 알아듣고 미쳐야 돼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애텀에서 국장 본부장이 돼도 그만뒀던 사람들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만뒀을까? 총장님도 그 생각을 하셨대요. 왜 그만둘까? 근데 정답을 내리신 게 뭐냐면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근데 첫 단추를 잘못 깨면요. 결국 애터미에서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첫 단추가 뭐냐? 슈퍼드림 꿈을 꿔라. 무슨 꿈? 슈퍼드림. 나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나 3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꿈이 아니라 요번에는 진짜 노골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 300의 꿈을 꿀 거면 그냥 노동하라고 얘기를 진짜 노골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2, 300 가지고는요. 그 꿈을 꾸면요. 맨날 문제거든요. 파트너와의 맨날 갈등, 뭐 하면 맨날 띠그덕, 띠그덕, 띠그덕. 그래서 슈퍼 드림의 꿈, 월 1억을 꿈꾸는 거. 내가 어떻게 월 1억을 벌어요? 저도요, 사실, 월 1억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은 월 1억, 1억 했지만 되게 두려워요. 진짜 과연 될까?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래도 된다고
된다 하면서 그렇게 월 1억이라는 미친 소리를 했더니요. 정말 그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1,000만 원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1,000만 원이 되면요, 여러분. 진짜 1억이 보여요. 그리고 200, 300, 500 되면 1,000만 원 당연히 보이고 저는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1,000만 원까지 이제 되는 게 보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진짜 이런 거 저는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내 파트너들까지도 성공을 하잖아요. 이게 집단의 성공이잖아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슈퍼드림을 꿈꿨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인지가 되셔야 돼요.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인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해도요.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그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툭 튀어나오는데, 그걸 안 하신 분들은요, 이 상담을 안 하고 혼자 계속 교육을 들었던 분들은요, 이게 바로 툭 안 튀어나와요. 말하면 알긴 아는데, 그거를 그 전달을 못 시키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일어나면 슈퍼드림을 이제 꿈꾸죠, 추가로.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니까 처음부터 나는 임페리 마스터가 된다. 월 1억 받는다. 라고 외치시고. 그리고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인가? 첫 번째,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온다. 어떻게? 무한단계, 무한누적으로.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나온다는 거. 두 번째,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된다?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난다. 아, 뉴질랜드에서 요즘요, 미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어벤져스 세 분을 통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벤져스 그러더니 그 밑에서 밑불이 되니까 그 위에서 다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가 정말 중요한데, 그 밑에, 제일 밑에 파트너분들이 나날이 성장이 되고 있고, 제품이 발이 달려서 정말 자발적인 재구매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현실감을 느끼면서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 막 A코어를 아주 오늘 알차게 썼다고 저한테 막 메시지가 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나 혼자만 미쳐 있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까지 같이 미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폭발되는 거예요. 이 축척이 폭발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총단장님이 그 첫 번째가 슈퍼드림을 꿈꾸고 두 번째가 이제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성현 박사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다.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살아요. 그쵸? 열심히 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성공은. 어떻게 해야 된다? 미쳐야 된다. 여러분, 미치셔야 돼요. 제가 진짜 그 뉴질랜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백지 정말 그냥 스펀지 마냥 쫙쫙 흡수한 게 뭐냐면 제가 콜드 컨택을 할 때 생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외국 사람들은요, 외국에 살다 보면 좀 내추럴하기 때문에 의상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자유롭게 모든 게 다 자연스러움을 좋아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꾸로 사업한 사람이니까 더 동안이게 보이고 더 피부가 촉촉해 보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피부예요. 저는 주식도 투자를 해봐갖고 그 사업에 공부를 하잖아요. 섹터 공부도 하면서.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 그 환경 문화가 우리는 자원이 있어요,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하려면 어떻게 돼? 만들어야 돼요. 생존하려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먹을 게 없잖아. 자원이 없어서. 그래서 살기 위해서 뭘 하려 할 때 아주 악착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죠, 여러분. 반도체, 삼성 핸드폰, 그리고 한류. 야, 케이팝 한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해냈잖아요. 근데 이 애터미,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한류가 또 뭐예요? 뷰티. 야, 여러분, 옛날, 미국에서 저기 가면, 뷰티 하면요,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필리핀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필리핀 화장품 막 좋다고 막 듬뿍듬뿍 쓰나요? 안 쓰죠, 사람들의 생각이.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시가총액 5위 안에 든 그 미국 회사에서 닥터자르트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닥터자르트 브랜드를 2조 기업에 인수했단 말이에요, 2조에. 근데요, 여러분, 거기에 라인이 시카크림 라인이 있어요. 근데 거기 제조 공장을 보면 어디다? 한국 콜마. 정말 용량과 제품의 크기가 똑같아요, 애터미의 시카크림 라인이. 그리고 우리도 어디다?
한국 콜마. 이 닥터자르트 브랜드는 좀 은근히 많이 알아요. 그러면 닥터자르트 아시죠? 그 시카초에 오이하는 미국 회사에서 2조에 인수했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알아요. 막 이래요. 그 시카크림 다 재생에 최고잖아요. 그때 알아요, 그래요. 근데 그 되게 우리 애터미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 똑같은 거예요. 브랜드만 애텀인데, 용량이 똑같아요. 그리고 성분도 똑같아요. 그러면 어디로 쓸까요? 저희는 포인트도 줘요. 그럼 바꾼다 이거죠. 이덕우 총단장님도요, 이번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인가 했을 때, 제품이 좋고 싸다. 그리고 가입비, 지입비, 유지비 없다를 썼는데도요, 그걸 바로 미쳤을까요? 아니에요. 남들은 그걸 들었어도 다 정상인들은 떠났는데 총단장님은 그 A4용지에 애터미밖에 없었는데도 미쳐서 했던 이유가 뭐야? 아니까. 뭘 알아요? 총단장님은 17년 동안 쫄딱 망하면서 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억울했던 게 하이리빙이었대요. 그 하이리빙에서 콜마 제품을 했거든요. 거기 공장을 계속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강의하고 6년을 하셔서 최고직급 거기서 정말 월청까지도 벌으신 거예요. 성공자가 된 거죠. 책도 팔고 막 그러셨으니까. 근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가격을 올리고 회사가 직급이 어느 정도 생기면 유지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그렇게 보상 플랜을 바꾸고 가격을 올리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내 인생에 제일 억울했던 게 하이리빙 6년이라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거꾸로 내 인생의 그 6년이라는 시간에 정말 억울했지만 애터미에 들어왔을 때 미쳤던 이유가 뭐예요? 한국 콜마예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얘기할 수 있었을 때 한국 콜마를 몰랐으면 총단장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근데 하이리빙 때 똑같은 한국 콜마에 그 비비크림인가 선크림이 3만 얼마였대요. 근데 우리 애텀에서 7,650원이었잖아요. 그래갖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같은 성분에 이거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미쳐버렸다는 거야. 아니 이거 3만 얼마에 팔았는데 자기가 이게 7,650원? 아니 여기에 미쳐버리신 거예요. 야 이거 무조건 된다. 진짜 좋고 싸다. 근데 가입비, 진입비, 제품은요, 총장님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품이 가격이 비싸도 된다. 비싸도 상관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도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만 없으면 비싼 걸 팔아도 성공한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도 또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아, 정말 그 하이리빙에서도 그 대기업 회사가 만든 회사에서도 결국은 가격을 올려서 내가 결국은 망했는데 이 CEO라고 안 올릴 수가 있을까? 그 물음표가 계속 있었대요. 여러분, 뭘 했을 때요, 확신이 들으려면요, 미치려면 어떻게 돼요? 나의 그 why,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했던 건 이랬었는데 여기는? 그러면서 계속 물음표가 생겼을 때 그거에 확신을 받으면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미쳤던 이유가 뭐냐면 회장님이 그 세미나를 들었을 때 뭐 알았어 교회 막 얘기했을 때는 진짜 이단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미친 사람이다. 바로 나왔대요. 듣지도 않고. 근데 그때 정말 자기가 돈이 있었다면 택시 타고 올라왔겠죠. 그랬으면 자기 애터미를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쫄딱 망해서 택시비도 없고 신용불량자라 어쩔 수 없이 스폰서가 데리고 가야지만 서울을 갈 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1박 2일을 거기를 있었던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자기와 이 애텀이 또 인연이 됐던 게 뭐예요? 정말 회장님이 다음날 성공의 8단계를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정말 자기보다 훨씬 강의를 더 잘했다는 거야. 그래서 야, 저 타짜인가? 이러면서 앞에 나가서 회장님 다단계 뭐 해보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이것저것 했는데 못 알아듣겠대. 어떤 다단계 했는지. 그래가지고 뭘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다 필요 없고 거기 한마디 그 총장님이 떨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왕 신용불량자가 됐다. 신용불량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신용불량자가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를 없앴다? 그 총단장님이 뭐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셨대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상태에서도 정말 힘들 텐데 정말 힘들 텐데 나중에 10년이든 20년이든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를 잘 돼도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때부터는요, 그 두 개의 물음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아, 이 회사 진짜 된다. 아,
그래,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어도 지금 A4용 줘도 괜찮아. 왜 회장님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5년 동안 간판을 못 걸었대잖아요. 왜 간판을 못 걸어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오죽했으면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힘들어요. 뭐해요? 그러면 회장님 뭐라고 했어요? 입을 찌질하잖아요. 그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이 얘기한 거예요. 회장님은 얼마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총단장님도 진짜 그 과거 얘기해 보면 정말 눈물 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니 근데 진짜 돈이 없는데 진짜 어떻게 성공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어봤어요. 그 이제 그 집에 갈 때나 교통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사람들한테 밥 사주고 뭐 하면 8천 원이 남은 거예요. 8천 원이 남으면 집에 갈 때 택시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8천 원치만 타고 간대요. 그리고 그 남은 그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없잖아요. 그 걸어가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야, 진짜 미쳐서 했구나. 저게 제정신이 아니고는 누가 과연 그걸 버틸까? 여러분 제가 그 시스템에 참석하는 사람들 보면 그것도 진짜 끈기거든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이 버틴다는 게 진짜 그 어려움을 부르쓰고 계속 끈기 있게 그 지루함을 건딘 사람들은요, 뭘 해도 성공해요. 근데 열이면 열, 8명은 다 뒤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10명 중에 2명이라도, 아니, 단 1명이라도 꾸준히 그 어려움을 버티면서 해낸 사람들 있거든요. 그 사람 잡으세요. 그 사람 오토 세미, 오토 판매사 만들면요. 이 사업 끝나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내 파트너들이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입을 쫙 막아버리려면, 찢은 게 아니고 막아버리려면, 힘들어라는 소리를 입을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모델?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했어.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했고, 나이가 많은데도 했어. 이런 걸 보여주면 어때요? 아, 나는 나이가 많아서 뭐, 복잡한 거, 이거 못해요. 이런 분들 있죠. 그러면,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5세인 권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30만, 지금 자꾸 50만 원이었는데, 저한테는 30만 원만, 한 달에 30만 원만 벌면, 진짜 소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지금 팀장님이시거든요. 지금 이제 오토 판매사 유지되고 계세요. 처음에는요, 오토 세미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꾸준히 잘했던 건 뭐냐면, 소비자 전달도 꾸준히 하시고, 애터미의 일을 그냥 계속 꾸준히 축척축척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노력을 아니까, 연세가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이해를 했죠. 왜? 70대 초중반이면 그게 에너지가 아무리 한다 그래도 뒤처지죠. 뭘 빨리 습득한다 해도 뒤처지죠. 그치만 그 애터미의 정말 A코어 체크리스트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1만 포인트라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3, 4년 하셨거든요. 그게 축적이 돼서 정말 진짜 그 6만 원 벌으셨던 분이 5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지금 200만 원이 되시니까 지금은 그 밑에 파트너분들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그분들한테 하면 너무 잘 팔려간다는 거예요. 너무 애터미가 너무 잘 팔린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잘 팔린 이유는요. 그 연세, 확신과 자신감과 야, 꽃집은 이렇게 해도 앞으로 3년 후, 5년 후 내가 끝나면 시스템 소설 못 봤는데 야, 이 애터미 3년 후, 5년 후 이게 배가의 원리구나. 미쳐버린 그분의 눈빛과 말의 힘과 12시가 돼도 잠을 안 주무시고요. 새벽이 돼도 아침에 일어나갖고 미국 사람 가입할 사람 있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축적이 폭발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장이 예전에는 정말 오토까지 세미까지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 오토 세미가 착 넘어가니까 그 수동 판매사가 됐을 때는 이제 어때요? 오토 세미를 겪어보니까 이러다가 그냥 오토가 확 넘어가겠구나라는 그게 이제 앞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일이 쉬워지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그때까지 앞이 안 보이면요, 두렵죠.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아, 오토세미도 처음에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훌쩍 넘어갔잖아요. 그걸 경험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오토 판매사가 훌쩍 넘어가구나. 이거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나오면 일이 쉬워지는 거죠. 나만 알아들었을 때는 힘들죠. 그렇지만 그게 둘, 넷, 여덟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70대 중반이신데도 오토가 되셨어요. 4년 만에. 4년 만에 됐으니까 그 70대 중반 이하 되신 분들은 뭐 힘들다, 어렵다, 뭐 한다는 거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제가 그걸 딱 보여줬잖아요. 아, 이런 분도 되는데. 그러면 다 샷다 마우스가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면 또, 아, 젊은 사람들은요, 그러면 또 싫어하겠죠? 아, 왜 여기 다 이렇게 나이 먹는 사람만 많아?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젊은 가수분들을 이렇게 데려갔을 때, 아, 이게 비전이거든, 사실은. 내가 최고 젊고 그럼 블루오션이잖아요. 근데도, 왜 이렇게 여기 할아버지 냄새나, 호레비 냄새나,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 이래갖고 또 그만두셨던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젊은 어떤 미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 빨리 젊은데 진짜 1년 안에 오토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걸 머릿속에 항상 꿈을 꾸고 있었어요. 꿈을 꾸고 생생하게 꿈꿨더니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저는 미친 듯이 그 사람이 되게끔 그 밑에를 찾아 나섰죠. 그랬더니 뉴질랜드에 정말 엄마도 없이 그 스폰서 가까워, 여러분, 그게 또 비전이었던 거예요. 두 가지가 완전 다르죠, 여러분? 두 가지가 완전, 지금 이제 이제 세 번 됐구나. 두 번 남았나? 와, 1년 사이에 오토 판매사가 에이미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그것도 제가 뉴질랜드를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정말 영상으로 해서 정말 진짜 앞으로의 미래에 정말 그 모델이 돼준 거죠. 스폰서가 그렇게 그게 안 날라가도 된다는 걸 보여줬고 그러면 정말 무자본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비행기 어차피 날아가면 비행기 값 드는데 그거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내가 그 사람한테 후원을 해주고 밑에를 같이 도와준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했던 걸. 그럼 부흥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부흥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복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 폭발이 된 거죠. 그러면서 거꾸로 뉴질랜드에서 지금 한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9월 달에도 또 나오죠. 요번에도 나왔죠. 9월 달도 나오죠. 10월 달도 나오죠. 지금 이제 이게 습관이 되면 이제 한국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1년 사이에 40대 초반이거든요.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이에요, 에미 사장님이. 그럼 최초로 1년 만에 오토 판매사를 그 모델을 만든 거죠. 그러면 젊은 사람도 되고, 나이 많은 사람도 된다는 모델을 탁 만들어 놓으면 이제 저는 애터미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왜? 나이가 많아서 못해 하면 탁 우리 권사님의 모델을 보여주면 되고, 여기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만 많아? 뭐야? 이러면 또 어떻게, 젊은 뉴질랜드 사람들 글로벌을 딱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미쳐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 어떻게 할까요? 너무 쉽고 너무 재밌어요. 미치겠어요. 제가 오늘도 아니 이 뜨거운 여름 나 원래 매출이 잘 안 떠서 스폰서들이 막 이때 더 뛰셔야지 가을에 분발이 됩니다. 막 최학교 남자님이 그렇게 강의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너무 하루 만에 포인트 너무 많이 떠갖고 신나가지고 아직 보름도 안 됐는데 벌써 제 스폰서님한테 이도 초대체 그러면서 또 자랑해갖고 매출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뭐 스폰서는 어떨까요? 신나 있으면 그 스폰서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얘 너무 잘한다. 얘를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이 잘 되려면요, 비즈니스처럼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만들어 놓고 당당함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은행에 갔을 때, 정말 어려운 서민한테 진짜 은행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 은행에서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돈이 없다 그러면 대출 갚을 능력 없으면 대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정말 돈이 넘쳐서 안 해도 되는 사람한테는 이자 아주 싸게 갖고 해주잖아요. 세상에 그런 거 여러분. 저 사람이 과연 갚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고요. 그러면 애터미에서도 스폰서한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야 스폰서가 도와주면 이렇게 할 텐데 저렇게 할 텐데 하시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셔야 스폰서도 아, 쟤는 진짜 내가 확 키워버리면 진짜 되겠다. 쟤 빨리 오토쌤이 오토 판매사 빨리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만들려면요. 내가 먼저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내 파트너들한테 교육을 시켰던 게 뭐다? 사업이 안 되더라도 무조건 잘 된다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라고. 대박이야, 대박이에요. 별건 아닌 것도 그냥 가입시켰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몰라도 항상 대박이라고 맨날 얘기하라 그랬잖아. 제가 그거 뉴질랜드 다 복제시켰어요. 그랬더니 맨날 에이미 사장님도 뭐만 하면 저한테 맨날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문자가 항상 대박이에요부터 시작하면서 움직여요. 그러면요, 그게 똑같이 복제가 되면요, 만남이 즐거워지고요. 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얼굴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몰려와요. 아시겠죠? 내 얼굴이 울상되면 누가 나를 따르겠어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막 미소 짓고 막 신나야지. 야, 아니, 쟤 뭐야? 저렇게 어려운데 뭐 잘 되나 봐. 얼굴 왜 이렇게 이뻐졌어? 야, 뭐 하는 거야, 너? 야, 기가 막힌 사업이 있어. 근데 너한테 안 가르쳐 줄 거야. 뭐 이런 정도로 당당함이 있으셔야지. 야, 하지 마. 넌 하지 마. 안 돼. 넌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제발 네가 해야 내가 돈을 벌어. 이러면요, 여러분, 될 것도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거울 보고 웃으시고 미쳐야 됩니다. 내가 미쳐야 내 파트너도 미친다. 아시겠죠? 그러면요, 뭐 어떤 문제가 터져도요, 아, 저 문제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 요렇게 좋게, 요렇게 하면 자, 문제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내가 조금 더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파트너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도와주고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사람은 따라 붙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내가 굴림으로 관리해서 이렇게 하셔야죠, 저렇게 하셔야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그래서 스폰서를 붙여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내 파트너를 모실 때 스폰서한테 붙일 때요. 여러분도 같이 경청하셔야 돼요. 보통 이런 분들 있어요. 파트너를 딱 스폰서한테 붙여주고 본인이 다른 일을 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폰서 사업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이지. 그러면 스폰서가 내 파트너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말을 한지를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누가 그러면 제일 성장할까요? 그 자리에서는 그 스폰서 붙여준 내가 제일 많이 성장한다고요. 갑자기 똑같은 얘기도, 아, 그랬구나. 요번에 그 페루 분이 오셨을 때, 제가 언어가 잘 안 돼가지고, 그 백화점 사장님이 그래도 필리핀에 14년 살아서 총단장님의 통역을 대신 했어요. 왜냐면 통역사가 아무도 없으니까 갑자기 못 구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야, 그냥 있는 대로 하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래라 저래라 총단장님의 말에 통역을 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가 제일 늘었을까요? 그 백화점 사장님이 제일 늘었다고요. 저는 항상 그런 사람들의 표정을 보거든요. 백화점 사장님이 총단장님의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저는 뭘 느꼈냐면 무슨 얘기를 총장이 딱 들으면 자기가 오, 놀란 거야. 자기도 얘기해놓고, 아, 애터면 그럴 거야. 자기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려고 자기가 주의 깊게 이게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자기가 몰랐던 것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훨씬 성장되는 그날은 제가 봤을 때 그 자리에서 정말 그 백화점 사장님이 총단장님의 정말 그 1등과 아무것도 아닌 초보자가 총단장님의 통역을 했으니 그 자리에서 얼마나 그 최고의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자산을 얻은 거죠. 지적 자산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에게 파트너를 붙일 때 같이 경청하시고 스폰서가 무슨 말을 하나 잘 들으세요. 내 파트너의 반응은 어떤지 잘 보세요. 맡기시지 마시고. 그리고 그거를 요렇게 했더니 내 파트너가 이런 반응을 보였구나. 나도 요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거를 만들어야지. 어떤 분들은 끝까지 스폰서한테 붙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폰서 몸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몸 하나예요. 10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스폰서들도 이제 바쁘면 어떻게 돼요? 해외로 나가시잖아요. 벌써 우리 리더분들 벌써 해외로 나가셨죠? 송영빈 총장이 한국에만 계실 줄 알았는데 어디 가셨어요? 몽골 가셨죠? 이덕우 총단장이 코로나 계실 때 한국에만 계실 줄 알았는데 중국 가시죠. 매달 중국 가시죠. 뭐 스페인 가신다 그러죠. 태국 가신다 그러죠. 한국에 있는 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저라고 한국에만 계속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본사에서 계속 해외 나가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가 옆에 있을 때 배우시고,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스폰서를 붙였을 때 그 자세와,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파트너들이 많이 있어요. 붙이기는 계속 내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붙여 내려가시는데 누군가 하나를 딱 접고요. 아, 나 이 사람 성공시켜줘야겠다. 그 사람이 딱 있으면요. 그 사람 빨리 오토 세미 오토 판매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힘을 써도 쓰셔야 돼요. 그게 더 빨라요. 요 사람 저기 가고 저 사람 분산시키지 말고 요 한 사람을 딱, 아, 오토쌤이다. 그럼 그 사람 밑에만 집중해서 만나서 빨리 그 사람의 좌우를 빨리 소개받고 빨리 케어해서 요 사람 빨리 오토쌤이 만들고 오토 판매사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내일은 끝나요. 왜? 내가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 버리면 내 파트너도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 파트너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강의할 때 계속 관리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의를 할 때 관리만 했어.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아, 이 포인트 보고 매출 보고 아, 이렇게 뛰셔야죠. 안 뛰셨네요. 이렇게 관리만 했어요. 그러면 부흥이 일어날까요? 안 돼요. 내가 멤버십을 달았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갖고 밑에서 파일업이 되게끔 아뜨거 나올 수 있을까? 그걸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사람만 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달아놓고 어떻게 펌프질을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행동을 하시다 보면요. 그게 축척이 돼요. 처음에는 빨리 안 돼요. 막 더딘 것 같아. 근데 그게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폭발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야, 진짜 오토 파면서 너무 어려운 거구나. 평균 3년에서 5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이도구 총단장님 만나기 전까지는 오토가 안 됐었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혼자 했을 때는 논문 고액 과외로 무지 많이 들었죠. 그러면 그거를 배워보면서 아, 이렇게 했더니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깨닫더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진짜 총장님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너는 오토 판매사를 이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게 정말 그 말씀이 주옥 같았어요. 왜냐면 그거는 정말 그냥 이론으로 배울 수 없는 게 행동에서 그런 걸 보여주면서 그걸 저도 안 됐던 제가 총장님을 만나면서 오토가 됐던 거였거든요. 혼자 그렇게 백날 했을 때는요, 더 많이 돈도 쓰고요, 더 많이 사람도 막 만나러 댕겼는데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럼 그게 뭐냐? 스킬 노하우가 반드시 있다. 내공.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겪고 나서부터는, 이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알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된다는 걸. 그다음부터는요. 그리고 내가 쪼우지 않고도 즐겁게 후원을 하면서도 즐겁게 일하면서도 사람들이 마력이 되면서 오토가 되는 걸 방법을 저는 터득한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말로 가르치기가 정말 어렵다. 이론으로. 아시겠죠? 그 상황에 맞게끔 그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시스템에 빠지시면 안 돼요. 누구랑 가까이 있어라? 성공자 옆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으셔라. 진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저 스폰서와 같이 잘 친해지고 어떻게 하면 나는 저 사람들과 어울리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완전 초보자였을 때 그 최낙균 단장님의 그 애프터 때 사람들이 쫙 줄 서고 막 빠지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 중간에 막 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한 분이요 끝까지 남아있더라고요. 공부자 한 분이. 그러면서 그 파트너가 뭐 어떤 얘기를 하나 계속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도 따라한 거예요. 저 사람이 끝까지 있네? 저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하다. 그래서 저도 제일 마지막에 제가 그때 판매사인가? 판매사도 안 됐을 때 그때 막 저도 제일 마지막에 상담하려고 왜? 제일 마지막에 상담해야 시간이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일 많이 얘기도 해줄 거고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옆에 있는 사람 또 흘겨서 들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종로 갔을 때 제가 제일 혼자 세미나 탔을 때도 제일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제일 늦게 갔는데 거기 본부장이 내 얘기하는 걸 저 멀리서 또 듣고 있는 거야. 나는 그 사람 것도 듣고 싶어서 더 기다렸더니 제가 짬밥이 안 돼갖고 오세요. 제시나 사장님 오세요. 이래갖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갔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뭔가 다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끝까지 남는 거. 그랬더니 이동호 총장님 애프터 해주시죠? 항상 송영빈 총장님하고 권경희 총장님 어때요? 그 두 스토커라 그러셨잖아요. 그 두 분이 맨날 총단장님 맨날 나갈 때까지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두 분이. 진짜 뭐 똑똑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환경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했는데도 성공하셨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을 보면 미쳐 있다. 그리고 그 이덕호 총단장님이 차에 타서 집에 갈 때까지 남아 있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파트너들의 밑에 사람들을 관리하게 되겠죠. 더 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을 잘하신 분들은요, 생각부터 다 경영하셔야 돼요. 먼저, 차 막히니까 빨리 일찍 끝나고 가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폰서의 눈에 계속 친해지고 그 성공자의 이야기가 그 공식 자리에서는 절대 들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언제 듣는다? 그 카메라 끄고. 여러분, 연예인들도 그때 뭐 요즘에 그 댄스 유랑단인가 뭐 이효리 뭐 김한선 화사 엄정화 막 되게 보아 뭐 대스타들이 이렇게 여자로 해갖고 콘서트식으로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카메라 킬 때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데 화사가 이런 얘기했죠. 카메라 껐을 때 얘기가 최고 재밌다고. 그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저는 그런 세계를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도 분명히 카메라 딱 껐던 것처럼 여기서도 다 끝나고 업고의 그 사람의 노하우가 반드시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런 거 아시죠? 대기업의 그 운전기사들도 같이 부자 되는 거. 왜? 그 사람들의 전화에 그 대기업의 그 CEO들의 그 말 한마디가 거기서 잘 듣다가 그게 정보여갖고 그 주식 사면 어떻게 돼요? 부자 된다 그러잖아요. 그 정말 공식이 없는 그 비공식 자리에서 뻥그 깊은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다면 그 스폰서가 진짜 아주 껌딱지가 돼서 아주 좀 가라고, 나 간다고 할 때까지 끝까지 세미나도 늦게까지 남아 계시고 그런 모습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애텀의 미래가 달라지실 거예요. 그거 깨닫는 분들은요, 성공 속도가 다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분들한테도 가르쳤던 게 뭐냐면 본사 직원과 친해져라. 뉴질랜드도 지금 막 개척하고 지금 막 으쌰으쌰 하는 단계잖아요. 그럼 본사도 이제 막 하려니까 얼마나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때 우리 팀이 봉사도 해주고 더 끝까지 남아있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알아들으신 분들 어때요? 끝까지 남아있을 때 일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잘 풀리죠. 여러분, 내 사업은요, 내가 어떤 자세에 하느냐에 따라 바뀌게 돼 있어요. 뭐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이 일은요,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내 생각만 바꾸면 술술 풀려나갈 수 있는데, 그런 뭔가 생각을 자꾸 확 역발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중에 일 터지고 해버리고. 여러분들의 그 남편이 만약에 일을 하잖아요? 내가 편하게 주부로 살았어. 앞으로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생활비를 갖다 준다는 생각에 안주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그 팀장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주부예요. 아기가 초등학생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여섯 식구가 같이 사는데 그 시어머니랑 남편이 쓰리잡을 해요. 그래서 저러다 쓰러질 수 있으니까 항상 지금 애 때문에 뭐 애터미 못한다 하지 말고 애를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라 해도 애가 있어서 또 못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결국 쓰러졌어요. 세 번 쓰러졌어요. 뇌경색으로. 그래갖고 반신불구된데 다시 활동은 하는데 그 쓰러졌을 때 어떻게 돼요? 닥치다 보니까 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그때 애를 위해서로 애 때문이라도 저기를 했었으면 준비를 좀 더 빨리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꼭 사람들은요, 현실에 딱 부딪히고 나서 하려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그 문제도 술술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데 꼭 사람들은 닥치고 나서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그러면 이제서 왜 애 안 보세요? 아, 왜 남편 쓰러졌어요? 왜 이제 해야지? 그 전에 했어야지. 그래서 정말 저는요, 총단장님도 오죽해서 총단장님하고 회장님도 망했는데 다시 일어났던 분이잖아요. 총단장님도 그런 얘기 했어요. 돈 때문에 어려워서 애텀이 안 돼요? 절대 안 믿는데요. 왜? 아니, 8천원치 택시로 걸어가셨던 분이잖아요. 안 믿어, 안 믿어. 최낙균 단장이 종로에서 주무셨대요. 쫓겨나가지고. 그랬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안 믿으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돈이 없을 때 애텀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돈이 없다? 안 믿어요. 내 생각만 바꾸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애텀이거든요. 무자본 무점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닫혀있던 생각을 자꾸 역발상을 하셔라. 안 됐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자꾸, 그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런 습관을 계속 가져 나가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자기의 환경이 안 좋더라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이 안 좋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자 옆에 껌딱지가 붙여서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럼 멤버십이라도 막 붙이려 갈아라도 뭐 갈아든 뭐든 당장 물건 안 사도 계속 붙여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스폰서한테 계속 대보도 상담 해보세요. 그럼 스폰서가 잘 내려가네? 내가 이 사람 만나줄게요.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거를 못 하세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스폰서한테 불평. 그러니까 스폰서도 안 도와주죠. 왜? 매몰 비용이 한정이거든. 여러분들한테 그런 자세로 투자를 하다 보면 스폰서도 작살나요. 돈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스폰서도 뭐 계속 돈이 물쇳듯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절대 스폰서한테 맘에도 없는 말 하지 마세요. 가족이 아닙니다. 보통 애인같이 이거 하다 보면 때려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스폰서 진짜 속 바가지 긁는 행동이에요. 제가 총장님 파트너 중에 어떤 분 막 얘기해, 막 보상 플랜 막 이렇게 해서 총장님이 열심히 찍고 있는데 자기가 화가 나서, 다른 거나 팔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딱 그게 캐치됐거든요. 야, 송 총장이 속 바가지 박박 긁어놓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꼬르륵 얘기해서 속 좀 긁으셨겠지. 내가 속이 탄다 타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맘에도 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분 제일 간절하면서 그런 말을 왜 답답하다고 그 자존심, 똥자존심이에요. 그런 거를. 아시겠어요? 똥자존심 부리지 마라. 애터미는 애터미 안에서 애터미의 습관을 성공 습관을 만드셔야 되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배우셔야 돼요. 따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자꾸 위로받고 싶어갖고 응석 피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응석을 나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했는데요. 잘 안 돼요. 그거는요, 여러분, 나 봐주세요. 응석이 아니라 나 일 더럽게 못해요. 더럽게 못해요. 스폰서님 진짜 난 성공 못할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아줌마든 반페이든 할머니든 달아가든 뭔가가 내려가면 돼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어도 스폰서님 대박 났어요. 미치겠어요. 요 아줌마가 뚜껑이 날라갔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요. 스폰서가 우와, 뭐야? 이렇게 관심이 생기지? 절대 여러분들의 불평, 불만에 그게 나도 이렇게 위로받고 싶어서, 그거는 가족이나 애인은 받아줘도 비즈니스에서는 안 받아준다. 아시겠죠? 말은 받아주겠죠.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속으로는요, 야, 애터미에서 참 이렇게 쉬운 걸 일 진짜 못하네. 이 소리 듣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러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하도 제 강의를 많이 들으셔가지고요. 이제는 안 그러셔. 이제는 알아서, 나의 1%의 능력만 여기다 접목시켜서 으쌰으쌰 해야지. 그러면서 다 밝아지셨고, 우리 파트너 한 분도 이러더라고요. 물건 사는 것도 즐겁게 사요. 막 이러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폰서님, 뇌물은 만사를 형통한다고, 어떤 분들은 똑같이 그 얘기를 해도요. 무슨 뇌물이야.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건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건 내 사업으로 보셔야 되고, 자영업 사업으로 보셔야지만, 이 스폰서와 나와 윈윈이
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아, 네, 맞아요. 우리 김선진 팀장님 너무 신나요. 축하드려요. 그래서 우리 김선진 사장님 사업이 잘 되시는 거예요. 우리 총단장님 아무나 전화 안 받는데 우리 김선진 사장님 새벽에 전화가 돼도 받으시죠? 축하드립니다.